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인자하게 웃으며 달콤한 제안을 하는 그 사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남이가 언니만 믿어라며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우리는 평생 땀 흘려 일군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기도 하고 수십 년 쌓아온 신뢰가 처참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입은 얼마든지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고 철저하게 훈련된 연기로 당신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본능이 있어서 교묘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든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 뇌의 본능이 지배하는 어떤 부위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상대의 현란한 말솜씨에 취해 이 결정적인 신호를 놓친다면 머지않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의심하라는 냉소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교묘한 심리 전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방어막이 되어드릴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 중에는 자산관리 전문가라는 말만 믿고 노후 자금을 전부 맡겼다가 빈털터리가 된 60대 어르신도 계셨고, 평생 동생처럼 아끼던 후배에게 보증을 섰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분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그 사람 눈빛이 너무 진실해 보였어요. 말투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라는 탄식이에요. 그런데 당시 상대방의 사소한 몸짓들을 되짚어드리면 하나같이 맞다. 그때 그 사람이 유독 발을 꼼지락거렸어요. 라며 무릎을 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대의 입술이 아니라 몸의 비명을 단 1분만이라도 먼저 알아챌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수억 원의 금전적 손해와 수년간의 극심한 마음고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파악할 때 눈을 보라고 하지만 사실 거짓말에 가장 능숙한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연습하는 것이 바로 눈빛 연기예요. 그들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장 선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강렬한 눈빛을 진실의 증거로 착각하는 사이 사기꾼들은 그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화려한 포장지에 속아 정작 진실을 말해주는 몸의 신호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나 배우자가 나쁜 마음을 먹은 이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쉽게 믿는 그 선한 마음이 때로는 당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신체 신호는 여러분이 평생 남에게 속아 눈물 흘리는 일을 막아줄 유일한 열쇠가 될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 사람을 너무 잘 믿는 성격 탓에 뼈아픈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오랜 시간 심리학을 공부하며 수많은 상담 사례를 접해온 지금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만, 그때의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전혀 몰랐던 거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거절 못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관계만 틀어진 일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단지 상대의 말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도 한때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분노와 자책으로 밤잠을 설치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함과 배신감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 더는 자책하며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지금부터 함께 나눠드릴게요. 거짓말쟁이를 잡아내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 몸에서 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에 있습니다. FBI 출신 비언어 전문가 조 네버로는 발이 인간의 본능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부위라고 콕 집어 말해요. 발은 뇌에서 물리적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얼굴처럼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은 당신을 향해 활짝 웃고 있을지 몰라도 발끝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중요한 투자 제안을 하는 사람이 상체는 당신 쪽으로 바짝 기울여 친밀함을 연기하고 있는데 발끝이 출입문 쪽을 향하고 있다면 이건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무의식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어하는 탈출 신호를 몸으로 내뱉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큰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의 발이 유독 문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던 것을 나중에야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셨어요. 몸이 먼저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긴장한 범인이 다리를 심하게 떠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되죠. 이는 단순한 연출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위협을 느끼거나 거짓을 말할 때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려 하는데 그게 발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에게 조금 곤란하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갑자기 발을 책상 밑으로 숨기거나 다리를 꼬는 방향을 바꾼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혹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발끝이 위아래로 들썩거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극도의 불안을 감추려는 몸부림일 수 있어요. 이를 조 네버로는 재미있게도 행복한 발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신호예요. 발은 입보다 훨씬 정직해요.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이성적인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화려한 언변에 현혹되지 말고 슬쩍 식탁 아래나 의자 밑에 발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신호를 의도 보행 신호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간이 수만 년 전부터 포식자를 피하거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발달시켜온 뇌의 방어 기제예요. 우리 뇌의 생존 본능 담당 부위는 신체 부위 중 발에 가장 먼저 명령을 내린다고 해요. 즉, 상대방이 당신과 대화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할 때 이성이 가짜 미소를 만들기도 전에 본능이 발을 출구 쪽으로 먼저 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불편한 식사 자리나 지루한 회의 중에 나도 모르게 발끝이 문 쪽을 향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정말 당신에게 진실한 기회를 주려는 사람이라면 온몸의 에너지가 오로지 당신에게만 집중되어야 마땅해요. 만약 겉으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달콤하게 말하면서 발끝은 슬그머니 딴 데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요.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통제하기 어려운 이 작은 발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정직하고도 강력한 경고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목과 얼굴 주변에서 일어나는 진정 행동이에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율신경계에 변화가 생겨 피부가 간지럽거나 열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특정 부위를 만지게 돼요. 남성들의 경우 대화 도중 갑자기 넥타이를 고쳐매거나 목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행동을 자주 보이고 여성들은 목 아래 오목하게 파인 부분에 손을 갖다 대거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수익률이 정말 보장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상대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자신의 말이 거짓임을 뇌가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취약한 급소 중 하나로 진화적으로 본능적인 보호 본능이 작동하는 아주 예민한 부위거든요. 거짓말을 할 때 느껴지는 무의식적인 위협감이 이 예민한 부위를 자극하고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뇌에 진정하라고 보내는 절박한 위로의 신호인 셈이에요. 이 짧은 찰나의 손동작이 화려한 언변 뒤에 숨겨진 상대의 불안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힌트가 됩니다. 특히 대화 도중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코끝을 만지는 행동은 정말 의미심장해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입을 가리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성인이 되어서도
이 본능은 사라지지 않고 교묘하게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입을 가리는 것은 진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본능적인 방어이고, 코를 만지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까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분비되는 특정 화학 물질이 코 내부 조직을 팽창시키고 혈압을 올려 실제로 코끝을 간지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경제범죄자들이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질문을 받을 때 유독 코를 자주 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한 상대방이 갑자기 입술을 안으로 말아 넣어 입술 전체를 사라지게 만든다면 이건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예요. 이를 입술 폐쇄라고 하는데, 뇌가 현재 상황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억지로 억누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강력한 거부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항상 과하게 친절하고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아, 참 좋은 사람이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소름 돋는 신호는 바로 가짜 미소예요.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눈웃음이 없다고 표현하는 그 상태예요. 진짜 행복하거나 진실한 마음으로 웃을 때는 눈 주위 근육이 반드시 함께 수축해야 해요. 흥미로운 건 이 눈 주위 근육이 우리 의지로는 거의 조절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마음속 깊이 즐겁지 않으면 절대로 눈가에 까치발 모양의 잔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엄청난 획을 주는 것처럼 활짝 웃고 있는데 눈매가 서늘하리만큼 미동도 없다면 그 미소는 당신의 경계심을 허물고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연기일 뿐이에요. 이 가짜 미소 하나를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위기를 피할 수 있어. 이것을 뒤센 미소라고 부르는데,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돼요. 19세기 신경학자 기오 뒤세는 입꼬리는 의지로 올릴 수 있지만 눈 주위 근육은 오직 진실한 감정이 있을 때만 수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영혼 없는 응대용 가짜 미소를 수없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속는 이유는 그 사람이 풍기는 화려한 분위기와 직함, 그리고 당장 눈앞에 제시된 달콤한 이득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 상대방이 제안서를 내밀며 입만 씨긋 웃는다면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두드려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부탁하러 온 조카나 지인의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눈 주위 근육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경직되어 있다면 그 웃음은 당신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미끼에 불과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신호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평소 모습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다리를 떨거나 긴장하면 목을 만질 수 있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워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FBI 수사관들도 취조실에서 처음부터 범죄 사실을 묻지 않아요. 어디서 오셨나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같은 평범한 질문으로 시작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의 눈빛, 목소리 톤, 손동작을 먼저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대화 시작 5분 정도는 이런 가벼운 질문을 던지며 그 사람의 편안한 상태에서의 몸짓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평소 모습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포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손이 갑자기 얼굴로 올라가거나 차분하던 발끝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두 번째 실전 팁은 신호의 묶음을 찾는 거예요. 단 하나의 신체 신호만으로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하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해요. 어떤 이에게는 코를 만지는 것이 단순한 비염 때문일 수도 있고 다리를 떠는 것이 오랜 습관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내 질문에 답변하면서 동시에 입술을 깨물고 발끝을 문 쪽으로 돌리며 목 뒷부분을 만진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 거의 확실한 거짓의 증거예요. 우리 뇌는 거짓을 지어내느라 바쁜 와중에 전신의 미세한 근육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몸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류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절대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하고 직접 공격하지 마세요. 노련한 사기꾼들은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더 치밀하게 방어막을 칩니다. 대신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고 부드럽게 유도하세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상대의 뇌는 더 큰 부하가 걸릴 것이고 여러분은 더 선명한 몸의 신호를 관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 사람을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 믿으며 사는 세상이 훨씬 아름답고 행복해요. 저도 여전히 사람의 선의를 믿고 싶어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나를 지키는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은 맹목적인 믿음은 용기가 아니라 무책임. 특히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하는 분들이나 치열한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통찰력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생존의 도구와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뇌의 본능이 우리를 배신의 늪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말이 딱 맞아요. 냉혹한 현실에서는 눈이 아닌 몸의 신호로 상대를 읽어내는 이성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오늘부터는 상대를 여러분이 보고 싶은 환상으로 보지 마세요. 몸이 말해주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성벽이 될. 오늘은 입은 속여도 몸은 속이지 못하는 3가지 결정적인 신체 신호에 대해 함께 살펴봤어요. 발끝의 방향, 목과 얼굴의 진정 행동, 그리고 눈가 주름이 없는 가짜 미소까지. 이 3가지만 가슴에 새겨두셔도 여러분은 남에게 속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인간관계가 참 어렵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지혜를 하나씩 갖춰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는 진실한 사람들만이 남게 될 거예요. 우리 뇌의 생존 본능은 수만 년간 거짓을 감지하고 위험을 알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켜 왔어요. 단지 우리가 상대의 화려한 언변이나 이성적인 판단에 사로잡혀 몸이 보내는 정직한 경고를 무시해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더 이상 악의를 가진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일군 소중한 재산과 마음이 엉뚱한 사람의 손에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인간관계를 지키는 든든한 등불이자 방패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날에 늘 지혜로운 선택과 진실한 인연만이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은 살면서 겪었던 사람에게 속았던 뼈아픈 경험이나 반대로 본능적인 직감으로 큰 위기를 모면했던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자신의 경험을 글로 기록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백신이자 지혜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방패가 되었다면 주위의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소중한 자산과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고 안전하러 줄 깊이 있는 인간관계 이야기로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때로 이성보다 훨씬 영리하게 진실을 포착하곤 해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평안하고 지혜로운